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논제별로 해가지고 그 전에 그 20회차까지는 1회차부터 20회차까지는 주로 개념 잡는데 성심리에 관련된 개념을 잡는 데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이제 그 개념에서 넘어서 21회차부터는 오늘이 21회차인데 21회차부터는 성심리와 연결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특정 이슈, 언론, 기타 등등 관련되는 내용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 맞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성심리하고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되는지를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교육을 다 받았겠지만 이 성교육하고 성심리하고의 상관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성교육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성교육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근본 원리,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보면은 성교육은 성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성교육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섹스교육이 있어요. 약간 좀 틀려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성교육은 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무슨 내용을 많이 다냐면 성에 대한 정보 전달해주는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여기는 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즉 성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죠.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몸, 남자의 몸, 생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나타났을 때의 반응들이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게 성교육이에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올바르고 건강한 성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르다. 그 다음에 건강한 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들을 갖고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성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는 거기에서 예방을 하고 문제에 관련된 걸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지식을 즉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섹스교육은 좀 달라요. 섹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섹스는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성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즐겁고 재밌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에다 포커스를 맞추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재미와 즐거움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행동 요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법이에요. 이거는. 행동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섹스 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자, 성교육이라는 용어와 섹스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성교육이 훨씬 완화되어 있거든. 성교육이 완화되어 있는데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미 뭐냐면 행동 방법, 즉 섹스에 대한 행동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섹스에 대한 행동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 섹스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섹스 행위 자체,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속 조치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법에 관련되는 방법을 많이 알려줘요. 사실은 성인이 되게 되면은 다 이 섹스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받으러 오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 섹스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섹스 교육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들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섹스 교육이에요. 그래서 섹스 교육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 성인을 상대로 많이 다뤄요. 성인을 상대로 가는 건 다 섹스 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성교육은 주로 누구를 상대로 많이 하게 되냐면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주로 많이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통상 요즘은 어린 나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까지를 다루는 얘기를 우리는 성교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는 20세 이상에 관련되는 이 실전적인 관련된 행동 방법에 관련돼서 알려주는 거는 섹스 교육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 성교육과 섹스 교육에 구분이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콘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피임의 방법이라든가, 자 그러면 피임이 됐던 콘돔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그러면은 성교육이 될까 섹스 교육이 될까? 애매해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에는 성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는 무엇이냐면 섹스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차 지점이 있어요. 요게 교차 지점. 그러면 여기에는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는 지식과 정보인데 요거는 뭐예요? 섹스는 행동의 행동. 여기는 행동과 관련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행동에 연관이 되게 되면은 이건 섹스 교육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것이면은 이 성에 관련되는 교육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통칭적으로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성과 섹스에 관련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 성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은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고, 그 다음에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인을 상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 문제점들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의 몸은 이렇다, 여자의 몸은 이래, 남자의 성은 이렇다, 여자의 성은 이래. 이건 다 지식이거든. 그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아.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성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을 해요. 요 관련되어 있는 중첩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게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지금 이 정도 교차점이면 한 얼마나 될까요? 교차되는 게? 만 20% 된다 쳐. 그러면 10개를 교육을 하게 되면은 2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양산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50%가 치면 어떻게 될까? 절반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교차 지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실제로 성에 관련되는 정보가 전혀 달라져요. 교차 지점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성교육은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요거는 행동 방법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성심리에서 작용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성심리에 관련된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마음, 신체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드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이 존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성교육은 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냥 정보와 지식이야. 인간의 몸, 우리가 왜 보면은 남자의 몸은 어떻고 여자의 몸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성기 모습이 그려. 자, 성기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없이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만약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 그거는 지식이에요. 자, 이 관련되어 있는 여기서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의 글이 있고 사진이 있어. 그러면 요 글에 관련되는 건 뭐예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식이고 정보야. 근데 요게 사진과 같이 곁들여지게 되면 요 사진은 뭐가 만들냐면 이건 섹스의 정보라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이 인식이 돼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인식이 돼 들어올 때 이 자체가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식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마인드거든. 여기는 마인드인데 요 관련되는 건 이드로 들어오게 된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든 아니면 어린 시절이 됐든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인터넷이 됐든 여러 가지 동영상, SNS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TV 매체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결국은 영상 정보하고, 요즘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영상으로 가야 돼요. 왜? 영상은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에 관련된 정보로 가면 사진에 관련된 정보는 뭡니까? 이건 시각 정보야. 한 가지 정보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사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청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시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 사진과 영상에 관련된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가능하면 사진, 야한 거,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거 잘 보려고 들질 않아요. 그런데 요거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지금 계속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교육과 섹스교육은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이 50%가 아니라 70%, 80%,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성에 관련되는 정보가 인식이 돼 들어온다. 여기에. 인식이 돼 들어올 때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마인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인드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의식과 무의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되고 여기서 그냥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느낌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남게 되냐면 우리가 성교육을 했을 때 지식교육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을 설명을 해줬죠. 지식교육. 어떻게 설명이 됐나? 자, 성에 관련되는 선정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식교육을 했잖아. 그러면 이걸 뭘 유발한다 했어요? 남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 여자는 상처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교육, 다른 건 다 놔두고 성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만약에 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남자들도 민망해. 그런 걸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왜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작용할까? 남자에게 스트레스, 이게 텍스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냥 말 그대로 성에 대한 정보만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상처 안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에게는 스트레스고 여자에게는 상처로 작용하는 이유는 자, 남자에게 이대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대에서 상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남자는 성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 마인드가 아니라 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에게는 성에 대한 상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자는 안 생깁니다. 이드에서는. 그러면 여자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인드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는 이 마인드에서 상처가 생기고 남자는 이드에서 상처가 생겨요. 마인드가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분명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억이 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 우리가 마인드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체가 마인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기억 안에 마인드의 기억 안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에게 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 정보가 이 성에 관련된 정보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자, 정보가 들어오면 사진이 됐던 그림이 됐던 뭐가 들어왔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뭐예요? 마인드예요. 그거는 분명히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기억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억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뭐를 통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어디를 통해 책이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내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미 내 기억에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성에 관련되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느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내가 지금 여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갈 때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는 신이 나서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볼 때는 괜찮지만 굳이 저걸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많이 하지? 둘이 많이 하잖아.
해야 되는구만. 왜? 내가 조금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는 내용이게 될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하면 어떨 것 같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이 초롱초롱 빛날 이유가 있나? 없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일단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이 다 뭘로 작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 들어오는 정보가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억에 들어오는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체의 기억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인드가 될지 또는 이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정보 자체가 이미 뭘로 들어가 있다? 안 좋은 걸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걸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나에게는 치료하게 되는 거야.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식교육이라고 했잖아. 지식교육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반드시 의식에서 이해를 필요로 해요. 의식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다고. 이해를 필요로 해요. 즉 의식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의식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식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스트레스가 유발이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여기에서 이 의식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니까 들어오는 정보들은 다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재밌는 스트레스면은 신이 나는 거야. 재밌는 게 돼버리고 이 스트레스가 재미없는 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에 하는 반응을 딱 보면은 아주 재밌어하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아주 지루해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든가 지루하든가. 성교육은 그래. 지식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의식에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영어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죠. 수학 시간에 그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니까 남자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인드에서 제거를 해버린다 했잖아. 그런데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마인드에서는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마인드는 제거를 합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근데 이 정보 관련되는 지식이 이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드까지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뭘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성에 관련되는 이드에 관련되는 것과 마인드에 관련된 이게 이제 만약에 기억이 될 때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상처를 만들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마인드에서는 제거를 시키는데 실제 성의 기억에서는 뭘 만들어요? 상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남자들에게는 뭘로 만드냐 그러면 성교육은 남자에게는 이드에는 상처를 만들고 마인드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뭐를 한다? 제거를 하게 되고 이 상처는 기억조차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성에 대한 게. 그래서 이 제거를 하게 되니까 이 인식대에 들어왔던 이 정보하고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뭘로 들어오게 되냐면 마인드 자체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니까 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는 인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드에 관련되는 상처는 인식을 못하게 되니까 어디 거를 갖다 쓰게 되냐면 마인드의 기분을 갖다 쓰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로 대체를 했어 이거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한다 했잖아. 가서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이 마인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정보와 지식은 재밌고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하고 이랬던 게 예를 들어서 그림 한 장이 딱 올라갔어. 그거는 재밌고 즐거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와 의미에 관련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사진 하나, 그 영상이 그냥 재밌고 즐거운 것 뿐이지 그것이 왜 나왔고 어떤 문제로 나왔고 뭐하고 이랬던 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다니까. 왜? 그거는 이미 스트레스와 같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관련되는 교육 정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뭐만 남게 되냐면 여기에 재미와 즐거운 게 뭘로 남냐면 영상 또는 뭘로 남아요? 사진. 요것만 기억이 나고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했던 거 여기 뭐냐면 설명한 거 이게 지식이고 이게 정보잖아. 요 지식과 정보는 깨알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왜? 팩트 하나만 기억을 하거든.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성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야. 의미는 둘째치고 정보 전달 지식 이거는 중째치고 그걸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과 연관되는 사진을 보면 재밌어. 그것과 연관되는 동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무슨 동영상을 봤냐?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 한마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 막연하게 재밌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관련되는 성교육을 한다면 남자애들은 초롱초롱해요. 재밌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하는 내용이 지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다 자요. 성교육에 관련된 재미가 없어요. 왜? 나보다 몰라요. 자기들보다 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앞에 나가서 여기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에 대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성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별걸 다 했는데 여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남자 성기 모양 그려놓고 남자 성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한심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그냥 빨리 지나가라요. 이 시간이. 그거 외에는 그게 없어요. 나머지가 다 사라져요. 정보 전달 이거 필요 없거든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상과 사진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남자들한테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여기에서 성에 관련되는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을 하더라도 다 재밌고 즐거운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콘돔이 어떠고 저떠고 남자들한테 설명하면 남자들이 콘돔 씁니까? 그거 필요한 거구나. 알아요. 필요한 거구나. 저게 중요한. 그게 뭐예요? 섹스 교육이거든, 그거는.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ED에요. 뭘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ED에요. ED에 상처로 들어가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도. 그런데 막상 예를 들어서 성행동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될 때는 콘돔이 싫은 거예요. 자기도 왜 싫은지 몰라. 신체가 싫어해, 그거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ED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ED에 관련되는 정보가 내가 여기 가지고 있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콘돔 얘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 치자. 얘기 안 하면 까먹을 거고 생각 어차피 안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 했다 치면 뭐에서 반응 나와요? 이 상처는 뭘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신체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이게 싫은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극히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콘돔이. 그런데 왜 이 백날 정보 지식 백날 전달해야 답이 안 나온다니까. 왜? 이게 ED에 상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상처를 작용하도록 만들어요? 유치원. 큰일 났네. 근데 유치원 때부터 콘돔 가르쳐주지는 않겠지만 설마 콘돔 가지고서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거 설마 가르쳐주지는 않겠지? 5학년 책에 나오더라고.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 5학년 때부터 이제 뭐를 하는가? 콘돔을 회피하는 이제 몸의 신체 반응을 키워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교육이죠. 분명히 머리에서는 뭐만 기억이 돼요? 콘돔에 관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들에 관련되는 영상과 사진이 자기 머릿속에는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인드에. 그 대신 ED에는 뭘로? 상처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유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교육에서 나타나는 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에서 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서 교육을 했냐면 성에 관련된 성교육의 문제점에서 얘기 나왔던 게 선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는 뭘로 만들어지냐? 이거를 의식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의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지워버리고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자기가 그냥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그냥 거기에서 다 잊어버리고 즐겁고 재밌는 거, 아, 그거는 즐겁고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성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거를 만약에 성교육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이다 되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폭력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범죄죠. 가장 큰 범죄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즐겁고 재밌는 거면 어떻게 될 거야?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이 남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기억 속에 남는 건, 팩트가 있는 건 마인드거든. 지식과 정보는 마인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상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요. 뭘로 작용합니까? 신체에 영향을 미치던가 아니면은 성욕으로 욕구를 미치던가 둘 중에 하나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드에서 설명을 할 때, 성심리에서 설명을 할 때, 성욕이 강한 사람은 뭐다? 성의 상처가, 이드의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욕이 강한 사람은, 성욕이 강한 게 차라리 낫죠. 왜? 신체로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 근데 성욕도 별로 이렇게 성욕은 있는데 신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상처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욕이 더 그래서 성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욕이 더 강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는. 그거를 성교육에서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즉 성교육이 지금 현재 이건 남자에 관련된 사례만 지금 들고 있어요. 성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남자에게 성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마인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인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마인드만 가지고도. 왜? 남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해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남자는 마인드에서 스트레스를 뭘로 한다? 제거하려고 한다. 제거해서 재밌고 즐거운 것에 몰입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작용을 하거든. 남자의 무의식은.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인 성정보가 들어왔던 거를 뭐를 합니까? 제거를 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고 즐거운 것에 팩트에 관련된 거를 재밌고 즐겁게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마인드에서는. 자, 그러면 남자들에게 성교육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거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폭력 예방교육일 때는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성교육일 때는 아직 가면 섹스 즐기라고 권장해주는 교육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야. 성폭력 예방교육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일 때 왜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그렇게 계속 강화하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건 좋아. 자살 예방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져요. 왜? 자기 좀만 힘들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 자살을 왜 한다 그랬습니까? 자살하는 이유. 자살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유일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자살이에요. 너무 슬프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유일하게 행복한 게 자살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자살은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데, 아이 뭐야,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인생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살 예방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관련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거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면 남자는 마인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남자에게는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성심리가 그때는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심리는 어디서 작용해요? 이드에서 작용하거든. 근데 이드에서는, 이 마인드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은 제거해서 재밌고 즐거운 걸 갖다 치자 이거야. 근데 이드에서는 상처로 자리 잡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로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던가 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성욕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욕구가 생기는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성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부부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는 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친 거는 없는 일만 못한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도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와 성욕은 비등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에게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성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체의 질병이 늘어나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검증을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심리에서는 상처가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거를 시키고 여기는 분명히 제거가 됐어요. 마인드에서는 스트레스가 제거됐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리에서는 제거가 되지 않은 채 이 감정으로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느끼지는 못해. 어디로만 가게 되냐면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성욕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도덕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심리예요. 그러면은 남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은 이 관련되는 내용을 모르고서 마인드도 모르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성에 관련된 성에 대한 내용이 성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이런 게 남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처리법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전혀 마인드에서 작용되는 것도 지금 아예 모르고 있고 성교육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진흥원인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 성교육을 총괄해요. 그런 성교육에 관련된 게 의무화되면서 만들어진 단체 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하는 예산이 얼마가 하는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게 마인드, 이 마음에 관련되는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몰라요. 이것조차를 몰라. 하물며 뭐까지도 이것도 모르는 방국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조차 남자의 이드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조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 마인드와 이드가 어떻게 작용되고 이 성이라는 놈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교육을 해요. 그냥. 대신 뭐를 했어요 여기서? 정보하고 지식 분명히 전달했잖아. 그 다음부터 누가? 문제 생기는 건 니들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야. 언제부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성교육 분명히 다 시켰잖아. 이건 나쁜 거야. 나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하지 마. 뭐 요건 어떻게 해, 뭐를 해.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데 교육을 한 사람이 책임이에요? 아니면 배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과 이리에서 작용되는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아이들을 더 망가뜨리게 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0년이 넘었어요. 성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걸 바로잡으려고 들지도 않아 지금 성교육에서. 그래서 성교육은 남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남자들에게는. 남자 아이들, 그 다음에 남학생들, 그 다음에 남자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에게 성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 바로 이 뒤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에서는 제거를 시켜서 그냥 재밌고 즐거운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런데 상처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방교육에 관련된 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성교육은 예방교육이 아니잖아요. 재밌게도 이 성교육이나 섹스교육은 하라는 교육이지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래서 성예방교육이 아니에요. 성교육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특히 예방교육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를 많이 합니까? 교육을 할 때 구구절절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가 막 안전교육이다 뭐다 그러면 직접 체험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한 번 해보는 게
이해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험할 거야? 이거 실험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래서 성교육이라든가 이 성에 관련된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실험할 거야? 아니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예방 교육에서 우리가 안전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하면 돼요? 그런 모의 실험장을 갖다 놓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반복 훈련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면 굳이 지식으로 이해 안 해도 되거든. 인명구조 같은 이런 인공호흡 같은 거라든가 이거 몇 번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해본 체득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걸 몇 번을 해야 되고 호흡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 지식으로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는 재밌고 즐거운 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이라든가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특히 성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 이 명과 이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교육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지식으로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식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인드에서 배웠던, 즉 마음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 차원 지금 더 나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남자는 그렇다 치죠. 여기서 이제 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여자는 이해를 할 때는 이 지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에 관련되는 교육을 할 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작용하면 뭐가 작용한다? 스트레스가 일단 유발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뭐와 연결이 됩니까? 마인드의 기억과 연결이 돼가지고 마인드에서 의식에서 남자는 마인드와 제거를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는 여기에 기억돼 있는 걸 끌고 와버리거든. 끌고 오면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의식에서 요 끌고 올 때 여기에 있는 감정을 끌고 오거든요. 감정을. 처음에 첫 교육을 만약에 이걸 처음 접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정이 없어요. 처음 접하는 거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이라든가 또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럴 때 여자가 지지배가 이게 뭐야? 벌써 이미 뭘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걸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걸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꼬맹이 시절부터 해서 요거는 남자 옷, 요거는 여자 옷. 벌써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되는 거야. 즉, 부정적으로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자에게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이드가 아니라 마인드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들어오는 만약에 인식되는 정보와 지식이 들어왔어. 어쨌든 이해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남자는 제거를 시켜서 재밌고 즐거운 걸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재밌고 즐거운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마인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걸 여기다 차곡차곡 또 쌓아놔요. 여기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특정하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끌고 오냐 그러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마인드와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하나가 탁 튀어오려면 이게 따로 올라와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같이 따라오려면 이 감정이 같이 따라오게 돼요. 즉 뭐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거든. 나하고 안 맞잖아. 나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성에 관련된 얘기 아까 뭐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막 콘돔 얘기하고 그래. 진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거에 호기심 느끼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 그거에 호기심 안 느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 그게 듣기를 굉장히 싫어요. 그러나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는 뭐를 합니까?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거야. 성교육 커리큘럼에 있어요. 그래서 꼭 전달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마인드에 상처로 다 쌓여요. 마인드에 상처로 쌓입니다. 이제 쌓였어.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니까 마인드의 상처에서 여자들은 마인드의 상처는 뭘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뭘 한다 그랬어요?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자,
치료를 하려고 듭니다. 무의식이 이걸 우연하게 친구가 됐던 동영상이 됐던 아니면 연예인이 됐던 뭐 언론 기사 뭐 기타 등등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 우리 정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딱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상처가 따로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그럼 여기서 뭐를 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그러죠. 치료를 할 때 1번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잖아. 근데 이해가 되나?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내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해는 아예 쌈싸 먹었고 그러면 뭐를 하려고 들어요? 위로를 받, 즉 관심을 받으려고 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관심을 받으려고 들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왜? 몰라. 성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 기분이 묘한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관련되는 의식이 작용을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여기 들어오는 정보가 만약에 남학생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남자야. 여기 들어오는 정보가 남자면 그 남자에게 관심 받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SNS와 연결이 돼 있어. 이 성의 상처가 작용되는 게 SNS와 연결되어 있어. 그럼 SNS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요 성에 대한 상처가 만약에 작용이 되는 거를 여기서 이게 관심을 받고 싶어질 때 여기에 같이 따라 들어오게 이 성의 상처를 유발시켰던 따라 들어오는 것에 의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 만난 사람, 그것과 유사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왜 자꾸 왜냐면 들어오는 정보에서 상처가 따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여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반복한다니까? 반복해요. 요런 유형의 남자를 한번 만나서 상처를 받았어. 요런 유형에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약에 상처를 입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상하게 또 그런 유형에게서 또 위로를 받으려고 들어요. 그런 유형이 아니면 위로가 안 돼. 왜? 왜 그래요? 그 유형이 들어와야지만 뭐가 작용해? 상처가 작용해. 상처가 작용하게 되니까 무의식이 그래서 거기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거거든. 관심을 필요하면서 의식이 딱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을 받는 그런 의식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여기에서 조금만 관심을 주니까 즉 조금만 관심을 딱 주게 되니까 의식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관심을 주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런 걸로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한 번 상처가 쌓이게 됐을 때는 왜 이 관심을 받는 그런 표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관련되는 이 성에 관련되는 상처 들어오는 정보들이 결국은 성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스트레스로 들어와서 다 뭘로 전환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면서 상처로 전환을 해요. 상처로 전환을 하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왜? 특정한 팩트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피해받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면서 이걸 치료해서 정리정돈 관심을 만약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약에 엄마가 됐던 아까 가족들에게 오늘 있잖아 요러요러한 걸 요걸 배웠거든. 근데 솔직히 나 굉장히 안 좋았어. 나 기분 나빴다 뭐 했다 막 이러면서 나에 관련된 상처 그러면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엄마가 아니 학교에서 콘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이제 내 상처가 여기서 끌고 나오겠지. 그럼 무슨 그러게 내가 있잖아 나는 굉장히 듣기 싫어했거든. 뭐예요? 관심 받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뭘 가지냐면 그랬냐 얘야 그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는 그런 게 있고 뭐가 지금 미절고절 관심이 들어오는 거거든. 누구에로부터? 엄마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심을 받는 게 불특정 다수인이 됐던 SNS가 됐던 또는 친구들이 됐던 누가 됐던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뭐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뭐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에. 왜? 여자라는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이
바로 이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 신체가 몸을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배웠잖아. 성에 대해서. 성의 정보와 지식으로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심에 가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학생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 진짜 섹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 마음 관심 없고 이런 거 나는 상관없고 난 열심히 즐겁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여자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천하의 날라리 같은 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근데 아무도 이 상처를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치료해 주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몸.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여자에게 진짜 상처가 치료되려면 조건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목적이 없어야 돼요. 목적이. 이건 가족 외에 가족.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목적 없는 사람들, 성욕도 안 생기는 목적도 없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친구 있다 치자. 이 신체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되냐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이쁘고 그러면 질투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목적인데 벌써.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치료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관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특정 다수인이 됐던 SNS도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관심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성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른들이다 치자. 그러면은 만약에 학생들이라고 쳐. 그럼 과연 내가 성교육 받았던 내용, 여기에서 받았던 이 성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에 관련된 걸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딸들이 나에게 학교에서 성교육 받았던 내용을 나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 아이들이 과연 나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를. 그 얘기 무슨 얘기에 거꾸로 가면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있던가, 누군가와 이 상처에 관련된 관심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던가, 아니면 상처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관심은 받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통제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참 억압해서 참고 있는 아이가 있던가, 아니면 표현하고 있으면 이미 벌써 관심 받고 있던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작용되는 게 여자의 마인드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교육은 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성교육은 역할은, 남자에게 성교육 역할은 재밌고 즐거운 걸로 인식을 해서 제거를 시키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마인드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걸로 기억하게 만들어 놓고 성에 이디에 상처를 남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들에게 마인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여자들에게 마인드에서는 상처만 남기는, 상처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몇 살 때부터 관심 받고 싶어 합니까? 큰일 났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관심이 안 들어와요. 예전에 우리 세대가 자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던 관심하고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20, 30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관심 주는 방식이 틀려야 돼요. 같아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성에 대한 것도 막 질문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왜? 부모님은 나보다 더 몰라요. 나보다 더 모른다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어. 그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창피하게. 이 상처를 어떻게 얘기해요? 상처 얘기 잘 안 해요. 가능하면 억압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이게 본인들한테 상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인식돼 들어왔던 거를 미주알고잘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오늘 그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요거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그래 오늘 수업 시간 딱 보니까 오늘 이런 게 있었네. 그게 관심이거든요. 앉혀놓고 수학 문제 풀어주고 독서 읽어주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하루 커리큘럼 이렇게 딱 보고서
요거는 아이한테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할 때 그거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그래. 뭐 배웠어? 아니 뭐 그냥 뭐 이런 거 배웠어. 요즘은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겠어. 엄마 때는 이랬던 것 같은데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나누게 되면 그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하고는 진짜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걸 치료해가면서 건강하게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어요. 자, 그런데 여자에게는 계속 마인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여자에게는 이대로 들어가죠. 여기에 관련되는 정보가 성과 연결되는 정보니까 마인드에서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마인드에서 작용하지만 이대에 관련되는 건 무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의 이드에서 무의식은 감정을 만듭니까? 기분을 만듭니까? 기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잘 들어요. 여자들은 성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지들이 필요한 것만 듣지만 재밌어야지만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들어와요. 그게 다 들어와요. 상처로 들어. 이게 이대는 상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로? 기분으로 들어와요. 대신 내가 아우 저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마인드의 기분인데 마인드의 기분이 아니다. 뭐의 기분이에요? 이대의 기분이에요. 이대의 기분. 기분 나쁜 건 언제 사라져요? 교육 딱 끝나면은 그 기분 나쁜 건 금방 사라져요, 여자애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이러면서 금방 없어져요. 대신 어디에 남아있어요? 상처는 마인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성교육을 하겠을 경우에 남자는 상처가 어디에 남냐면 이디에서 남게 되면서 기억을 못하게 되고 마인드에서는 스트레스를 작용하면서 제거가 돼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운 걸로 그냥 팩트를 기억을 해버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자는 이디에서는 기분으로 작용해. 예를 들어 스트레스야. 만약에 이 여자애가 좋은 걸로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 저거 재밌는 거야. 그러면 얘요, 눈 부러지라고 보면서 막 메모하고 적고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막 불편해하면서 막 남세스러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이러는, 그거 뭐냐면 이드가 기분 나쁘게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여기에서 이드에서 스트레스를 작용되는 거는 멈추면 사라져버려요. 이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대에 여자는 상처가 남질 않아요. 요건 없어져요. 남자들처럼 요거를 제거를 시키는 능력을 제거를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닌데,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북해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남자들은 밝아요. 여자들은 어두워요. 어두운 이유는 이디의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 뭐가 쌓여요? 마인드에 상처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성에 관련되는 거, 자살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하는데 애가 막 표정이 밝아.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교육에 관련되는 거를 남학생과 여학생, 남자와 여자에 관련되는 성교육에 관련되는 걸 딱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근데 이거 자체를 내용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성교육 그냥 전달하다가 원래 나보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들이 다 좋아하고 그러면 와 오늘 교육 잘 됐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경우와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폭풍은 뭐예요? 남학생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마인드에서는 남아있는 건 하나 더 즐겁고 재미있는 거. 성폭력 예방교육에 때는 남자들이 와 뭔가 자기가 의미 있고 뜻 있는 걸 배웠다 뭐했다 뭔 얘기예요? 결국은 하루 며칠 지나고 나면 성폭력은 즐겁고 재밌는 걸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 그러냐? 아니에요. 무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학생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의 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인드에서는
마인드 자체에서는 이게 상처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상처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해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학생일 때 벌써 해리 현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그거에 관련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여학생들이 성에 관련되는 거, 자살 예방이든 성폭력 예방이든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표정 보면 알아요. 즐겁고 신나한다는 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몰라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 보세요. 여자는 분명히 ED에서는 기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를 전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상처가 없어요. ED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상처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딱 끝나게 되고 교육이 딱 끝나면 그 순간 딱 벗어나져요. 근데 뭐가 안 벗어나져요? 마인드에 상처가 안 사라져요. 마인드의 상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마인드에 의해서 여기서 상처를 받게 되고 ED에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남자는 ED에서 상처를 받고 마인드에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정반대 현상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자는 여기에 ED에 관련된 일이 없다 보니까 ED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인드가 작용을 한다.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고 남자는 이 마인드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제거를 시켜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걸로 전환을 시켜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에게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많은 거예요. 왜? 그건 재밌고 즐거운 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여자는 없다니까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져. 이대에 관련. 남자는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고 여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드에서는 뭐가? 상처가 작용하게 되니까 성에 관련되는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 관심을 필요로 하게 돼.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들어오는 곳에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인드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자는 감정 개념이 없다니까 왜? 이 마인드에서는 그냥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뭘 가져가냐면 여자들에게는 상처를 유발하게 하고 이 마인드에 상처를 유발하게 하고 남자들은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이 가면 갈수록 뭘로 하냐면 연령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갑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막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 여러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을 하기도 해요. 섹스 교육도 지금 성교육에서 어느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냐면 연령대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성교육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계속 힘들어지게 되니까 아예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걔들도 즐길 권리가 있지 않냐. 나이를 떠나서.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섹스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성행동, 즉 섹스 삽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기양할 거면 콘돔 하나 쥐어주고 기양이면은 뭐를 해야 돼? 안전하게 즐겁고 재밌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섹스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아마 지금도 아마 일로 전환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답이 없거든. 성교육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지금 원리 배웠잖아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느니 차라리 뭐를 해요? 기왕이면 즐겁고 재밌게 해라. 어차피 너의 권리인데 성은. 그러니까 자꾸 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 못하니까 이제 섹스 교육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섹스 교육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섹스 교육으로 들어가면 여자에게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가면 갈수록 마인드에 좋은 기분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상처는 해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벌써 이미 조기 해리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의 조기 해리 현상. 그렇게 되면 어린 나이 때부터 뭡니까? 상처가 작용만 하면 뭐가 움직여요?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 관심에 중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합니까? 그래서 섹스 뭐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콘돔만 하면 돼요.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기억을 나도 즐겨야죠. 15, 16살만 돼도 그걸 인정을 해줘요. 부모들도.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교육에서 해결점을 못 찾아서 어디로? 섹스교육으로 지금 대부분 다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심리장애로 다 전환시켜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리장애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상처와 이대에 관련되는 상처, 이대의 상처는 남자에게, 그 다음에 마인드의 상처는 여자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둘 중에 어디가 됐든 상처가 작용을 해요.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현실로 나타날 때는 여자에게는 마인드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뭘로 같습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남자에게는 이대의 작용으로 상처가 작용하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마인드에서는 재밌고 즐거움으로 가다 보니까 공격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남자가 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가해자도 있어요. 어떤 여자들인가요? 해리가 온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왔죠. 뉴스에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랑 성관계에서 6년 뭐 정직에 먹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게 좋다는, 예전에는 그런 게 아마 대선 토픽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토픽 정도 수준에도 안 들어가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지, 여성 중심으로 가는 거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성교육의 문제와 섹스교육의 문제인데 성교육보다는 섹스교육이 더 강해요. 임팩트가 워낙 강해요. 임팩트가 강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여자에게는 상처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남자에게는 이들의 상처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섹스교육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런데 성교육에서 지금 현재 대안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을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래? 여자에게는 이 관심에 관련되는 부분이 너에게 이렇게 작용돼서 이렇게 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요런 걸 필요해.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심리장애야, 그러면 당하는 거야. 우리가 요즘 그렇게 보면 뭐 선생님들한테도 제자와 선생님들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찰,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지금 하다못해 막 부모님으로부터도 막 이제 이게 지금 애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요게 관련되는 요 관심, 요거를 조종을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치료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만약에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배웠던 거는, 이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훌륭한 정보와 지식이 돼요. 치료가 되게 됐을 때는. 자, 그런데 남자는 스트레스를 작용하면서 제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거를. 이 아이들에게 과연 이게 재밌고 즐거운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요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본인이 알게 되게 되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려줘야 돼, 빨리. 지금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근데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재밌고 즐겁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거는 네가 몰라서 그래. 네 안에 이게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참 재밌죠?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내가 이 뒤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알면 사라져요, 상처가. 내가 이 뒤에, 남자는 아주 단세포들이에요. 내가 상처가 굉장히 많구나. 아, 나에게 이런 상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 성기능장애가 나에게 이런 게, 강한 성욕이 이래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엄청나게 자책이 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게 쌓였던 이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팩트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뭘 해요? 그러면서 감정을 한순간에 다 치료를 해버려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써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남자들에게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자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다 알아야.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다 안다 그래요. 남학생들한테 성교육 한번 해보세요. 남학생들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아요. 아유 선생님 그 정도는 나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남자들 빈정거려요. 말은 못하고 그냥 가면서 뭐라 그래. 아유 그냥 한 시간 잠 잘 잤다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 재밌고 즐거웠잖아. 그냥 재밌었어. 아 선생님 스커트 입고 이러니까 뭐 보기 좋네 뭐 이러고는 앉아있지. 걔들은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 내용은 이미 관심이 없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대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섹스 교육 정도 들어가야 애들이 눈이 총총한 거야. 상처가 더 쌓이죠. 이 상처에 관련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놀랍게 남자들 굉장히 치료가 빨라요. 대신 뭐가 옵니까? 대신 치료가 오는 대신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기 고통 속에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거를 탁 넘어가는 순간 이게 다 치료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도대체 그러면 나와 이 친구 자기가 막 감당이 안 돼요. 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뭘 해주냐면 그냥 우리가 뭘 해주냐 그러면 치료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뭘 하면 그냥 알려만 주면 돼.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언젠가는 그것이 툭 하고 남자는 뭐 할 때 온다? 지 필요할 때 와요. 그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툭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 때 그게 툭 기억이 나요. 그날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알고 있으니까 얘도 알고 있고 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질 못해요. 왜? 그 아이들이 보고 야 인마 그건 이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남자애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육을 하잖아. 그러고 나면은 뭘 합니까? 지 필요한데 이용해요. 얼마나 이용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또 누군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엄마는 상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래서 그래. 막 자기는 스트레스니까 벗어나려고 그랬던 것 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 뭔가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뭔가 하나를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툭 하고 떠올라요. 예방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방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성폭력이 가는 데 환경이 딱 만들어. 나는 싫어 그냥. 휩쓸리지도 않아요. 환경도 안 만들어지고 띠비로도 안 해요. 그게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에게는 알린 것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쭉 있어. 남학생들이든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주로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너희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제 어차피 성에 대한 교육이 됐든 우리가 성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듣기 싫었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주고 뭐 그러면 맞아 내가 저랬지. 이게 뭐예요? 관심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성심리에 관련된 이 부분을 다루는 특히 성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서 이 성심리를 선생님들이 성심리를 알고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알지만 선생님도 배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관심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한테 그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이 성심리 교육에 관련 성교육이 효과를 갖기 시작을 해요.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별거 없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성은 파괴돼요. 왜? 지식교육이기 때문에. 인성에 관련되는 교육이 성교육과 같은 거예요. 인성교육이 성교육과 같아. 인성교육이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서 배운다,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인성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성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인성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관련돼서 할 때 여기에 뭐를 포함합니까? 성교육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심리, 성심리에 대한 것이 사전 교육이 되고 난 이후에 성심리 교육이 이 성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이 사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성교육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에서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요거를 교육하면서 후속 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안 생겨요. 학생들은. 남학생들한테는 이게 재미와 즐거움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가게 되냐면 지식으로 잘 기억돼서 무의식에 뭐가 상처가 최소화로 남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성교육이라든가 섹스교육이라든가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해라 이거야. 그거 얼마나 훌륭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식정보라든가 이런 걸 지식과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 성섹스에 관련된 이거 하는 거 엄청나게 수천 년 전부터 엄청 연구해 왔어요. 굉장히 이건 잘 돼 있어. 뭐가 없냐면 앞전에 이 관련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성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성교육을 하기 전에 성심리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해야 돼요. 5살 때부터 만약에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5살 때부터 뭐를 해야 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림 동화가 됐던 뭐가 됐던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교육을 하게 되면 성교육의 효과가 성교육의 목표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도 똑같고 자살 예방교육도 똑같아요.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 어떤 거는 마음이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일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성과 연결되면 무조건 이들까지 같이 알려줘야 돼요. 성과 연결되면. 그런데 요 마음에 관련되는 걸 알려주는 것 또는 이대에 관련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 요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교육을 하든 섹스교육을 하든 자살 예방 교육을 하든 무슨 교육을 하든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상하게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알려주고 난 이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 효과성이 굉장히 높이 나타나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성심리 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심리 교육을 거기서 치료되는 효과까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치료되는 효과까지. 간단해요.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주로 상처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학생들이잖아요.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거기 관련돼서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에 관련된 부분 조금만 관심을 교수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니까 애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원리가 필요해요. 이 원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성심리가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고 있는지. 특히 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성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 다 파괴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양성평등원 진흥원인데 양성평등진흥원인가 아마 그래요. 거기서는 이유열을 방문하고 빨리 성심리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요. 하나도. 자기들은 알아요. 왜? 커리큘럼에 성심리가 있어요. 섹스심리예요. 섹스심리는 행동에 관련되는 보여지는 심리, 의식이지 절대 무의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물며 그것도 마음의 무의식에 관련 보여지는 부분이지 이들은 애초부터 없어요. 그런데 성심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심리죠. 실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의식에 불과해요. 의식에. 즉 학문으로 연구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하는 그런 것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포럼들을 논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이 성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판을 없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굉장히 훌륭해. 근데 효과가 왜 하나도 안 나고 문제가 점점 왜 더 발생이 되느냐. 아주 의외로 단순하게 이 마음과 심리가
그리고 일반 마인드에서의 마음과 심리, 그 다음에 ED에서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하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그걸 알고 나면 순기능으로 진짜 원래대로 사람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그 잘 만들어진 것이 그만큼의 효과를 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주는 교육이 지금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향후 갈 때 이게 엄청나요. 지금 성에다만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가죠. 기업에다 대입하면 CS 교육도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SSC 교육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기업마다 다. 기업마다 뭐 성 교육도 당연한 거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 뭐 관련된 예방 교육 다 법정 의무화 다 돼 있어요. 엄청나요. 기업마다 다. 다? 뭘 만들고 있어요? 다 심각해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거기가 우리들이 다 해야 될 곳들이에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그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뭐를 얘기하냐면, 집을 진다 쳐. 땅이 있어. 집을 집니다. 그러면 요만큼 기초공사를 했어. 그럼 집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어요? 요만큼밖에 못 올려요. 자, 이만큼 기초공사를 했어. 그러면 집을 이만큼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지식으로 가게 되는 건 요 기초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미 사회에서는 이만큼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음과 심리가, 그리고 마인드의 마음과 심리, ED의 마음과 심리를 다루는 이유는 이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이 위에 올리는 거는 다 뭐예요? 이게 지식교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게 바탕이 돼줘야 이 지식교육이 빛을 발하게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빼놓은 상태에서 지식교육만 가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여기가 사상 누각인 거예요. 그냥 한번 파도 한 번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성교육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성심리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성교육이 진행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